법무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판례를 보는 강제추행 무죄 받는 법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로 3939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을 살펴봅니다. 모르는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9세고요. 를 길거리 벤치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쪽까지 당겨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목격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 제한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여 피해자 진술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77세 남성인데 전과가 없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장소는 놀이터로서 공개된 장소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 CCTV 영상을 봅니다. CCTV 영상에 하면 1.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나 그 시간이 5초로서 길지 않고 이후 피해자는 별다른 행동 변화 없이 피고인의 옆에 그대로 앉아 다른 아동 2명과 대화를 나누는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향하도록 돌리나 피해자의 볼에 닿은 시간은 2초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점. 3. 피고인이 수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들여다보나 손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뿐이며 피고인의 피해자와 다른 여자아이가 서로 손이 예쁘다고 해서 손을 봐주기 위해 잡은 것이다 는 일관된 진술이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점. 4.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향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상의 가슴 부분에 실제로 닿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시간이 2초로 짧으며 피고인의 피해자 옆에 있는 아동이 피해자 상의 브랜드가 어딘지 물어서 피해자 상의 브랜드를 확인하기 위해 상의만을 잡아당긴 것이다는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점. 6. CCTV 영상에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이 확인되는 점. 6.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두고 있는 모습을 곧바로 추행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것 같아서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 쪽을 보라고 할 때 툭툭 치는 것처럼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를 3회에서 5회 정도 계속 반복했다고 진술하는 점. 7.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속으로 넣었다고 진술한 목격자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CCTV 영상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볼, 손 등 피해자의 일부 신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든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CCTV 영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CCTV 영상이 공사실에 배치되며 CCTV 영상에 담겨 있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부각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 270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피고인의 성년차의 피해자 여성이고 19세였습니다.를 태우고 이동하는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두 번째 입맞춤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만두고 6분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에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자 내일 또 보자 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두 번째 키스 후 더 진한 스킨십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바로 그만두었다.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진술에서는 입을 맞췄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든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두 번의 키스를 한 점, 기습 추행에 있어서의 고의는 신체적 접촉으로 나아간다는 인식과 용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기습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 2999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여자 고등학생이고요. 에게 진학 상담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유를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 피해자로부터 샤프나 펜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았을 가능성, 피고인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을 각 배제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수로 공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수에 의해 공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을 입증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 804 판결 사안에 관해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친딸인 피해자 여자 청소년이고요. 13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 동생과 함께 G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G 프로그램이 방영된 날은 목요일 14시인데 학생인 피해자와 여동생이 평일 낮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때 동생이 바로 옆에 자고 있었다고 하나 동생은 일관되게 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바 바로 옆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동생이 이를 느끼지 못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모친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결론적으로 G 프로그램 방영 일시 사건 당시 피해자 동생이 잠자던 위치, 피해자 동생의 진술을 고려할 때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건 당일 동생과 함께 G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G 프로그램 방영 방송사에 대한 사실조회, 사건 당시 피해자 동생 피고인의 위치를 전제로 피해자 동생에 대한 치밀한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음을 밝혀내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 655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피고인이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쑤에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이주의 목뼈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무죄유를 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만 언급하고 추행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옷을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나 피고인이 어느 가슴을 움켜잡았는지 진술하지 못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블라우스 멱살 부위 단추가 뜯겨져 있지 않았던 사실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어디 멍이 들거나 크게 맞은 티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에 부풀어 오르고 상처가 남은 이마 사진, 가슴 멍든 사진을 보내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점, 피해자
가슴 먹는 것은 사건 3일 전 피해자 남자친구가 가슴을 꼬집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힘들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 아들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아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 스스로가 번복되고 피해자 옷의 상태, 피해자 신체 사진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 구체적이고 아들 진술과 경험치기에 부합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모순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치기에 부합함을 부각시켜 무죄 판결을 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